안녕하세요. 저는 구렁텅이로 빠질 뻔했던 저희 가족을 우연한 기회로 인해 빠져나올 수 있게 한 60대 남자입니다. 저희 가족이 그런 위기에 처했던 건 바로 어떤 악독한 여자 한 명 때문이었어요. 천사 같은 가면 뒤에 정말 끔찍한 악마의 얼굴이 있었더라고요. 혹시나 다른 분들도 이런 피해를 입으실까봐 세상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한번 써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아내와 결혼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저희 아내는 수선집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웠어요. 저희 애들은 정말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애들이 청소를 다 해놓고선 엄마, 아빠, 집 진짜 깨끗하죠? 이러면서 뿌듯해 하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 제 생일이었는데 당시 초등학생이던 저희 애들이 식빵에 딸기잼을 발라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놨더군요.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미역국 끓여드리고 싶었는데 할 줄 몰라서 그냥 샌드위치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 주스도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별거 아닌 초라한 샌드위치였지만 저한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답니다. 그런데 저희 애들 중에서도 특히 저희 아들이 참 착했어요. 아들은 대학에 가서도 학비를 자기 손으로 벌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가족들 선물을 사오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항상 가족을 위하던 저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딸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둘 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저희 딸이 20대 후반에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예비 사위는 처음 보는 저와 아내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우리 희진이 진짜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못하겠지만 절대로 희진이 눈에서 눈물 나오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듬직한 모습을 보였던 사위는 금방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저희 딸이 결혼한 지 2년 만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짐을 싸고 왔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결혼하자마자 안사돈이라는 여자가 저희 딸을 엄청 잡았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어머님이 글쎄 맨날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 아들 잘 챙겨주고 있는지 보고하라고 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는 거예요. 게다가 툭하면 집에 말도 없이 찾아와선 냉장고 검사하고 제가 회사에서 야근하느라 그이 저녁밥이라도 못 챙겨주면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저보고 그딴 식으로 하면 일 그만두고 집에서 남편 수발이나 들라고 막 막말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시댁에 가면 저를 얼마나 부려먹었는 줄 아세요? 저요, 시댁 가서 한 번도 편하게 앉아서 쉬어본 적이 없어요. 가족들 전부 다 과일 먹으면서 수다 떠는데 저만 부엌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일만 했다고요. 저희 딸이 그렇게 말하자 아내가 깜짝 놀라선 이렇게 묻더군요. 뭐라고? 아니 그럼 그 옆에 내가 그럴 동안 박서방은 옆에서 뭐 했어? 자기 엄마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나서서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에 몇 번 제 편 들어주더니 어느 순간부턴 자기 엄마 편만 들더라고요. 외동아들이랑 살려면 어쩔 수 없다면서 저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불만을 얘기하면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할 망정 자기 엄마한테 이른다고 하는 거 있죠? 그래 놓고선 아주 자기 엄마를 등에 업고 집에서 맨날 저 부려먹더라고요. 저 진짜 이렇게 못 살겠어요. 못 살겠다고요. 저희 딸은 그렇게 모진 세월을 겪으면서도 딸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줄 아는 저희 부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딸이 그런 일을 겪었던 게 너무 화가 나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 딸을 보살펴주라고 하고 아들이랑 같이 사위를 찾아갔습니다. 사위는 무슨 일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집에서 태평하게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 아버님이랑 형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안 그래도 잠깐 외출하고 왔더니 저희 와이프가 없어져서 전화해봤는데 안 받더라고요. 저희 와이프 아버님 댁에 간 거 아니었어요? 그래, 우리 딸 우리 집에 와 있다.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단 하루도 살기 싫어서 우리 집으로 아예 짐까지 싸서 왔다고. 너 우리 딸이랑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 우리 딸 눈에서 절대 눈물 흘리는 일 없게 만들겠다고 했지?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딸이 지금 얼마나 서럽게 울고 있는 줄 알아?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시는 건데요? 사위가 계속 발뺌을 하자 이번엔 저희 아들이 사위의 멱살을 잡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야, 네가 한지 다 까발려졌으니까 연기할 생각하지 마. 너네 엄마가 우리 희진이를 종처럼 부려먹고 네 수발이나 들게 만들었잖아. 너네 엄마가 그딴 식으로 나오면 남편이 네가 중간에서 막아줬어야지. 어떻게 너네 엄마 편에 서서 똑같이 우리 희진이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 저와 아들은 그 뒤로도 한참 동안이나 그놈을 아주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저희 딸을 지켜준다고 해서 믿고 결혼시켰는데 그렇게나 저희 딸이 힘들게 했다고 하니까 배신감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그놈을 혼내준 후 저와 아들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딸을 이혼시키게 되었어요. 다행히 둘 사이에 애는 없었기 때문에 금방 이혼이 마무리될 수 있었죠. 그 후 저는 딸이 저희 집에서 회사 다니기가 너무 멀어서 회사 근처에 자취방을 하나 얻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딸이 그 자취방에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들이랑 아내가 딸을 엄청 챙기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딸한테 줄 반찬을 만들면 아들이 딸네 집까지 갖다 주곤 했어요. 종구가 이거 사골 끓여놓은 거니까 희진이 보고 냉동실에 얼려놓고 그때그때 데워서 먹으라고 해라. 그리고 여기 있는 밑반찬들도 매 끼니마다 골고루 다 꺼내 먹으라고 해. 알았지? 네, 그렇게 얘기할게요. 이왕 가는 거 희진이네 집에 도착하기 전에 간식거리라도 좀 더 사가야겠어요. 저희 딸한텐 차가 없었는데 아들이 주말마다 딸네 집에 가서 직접 차에 태우고 저희 집에 데려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이 딸을 많이 신경 써주고 챙기니까 저희 딸도 점점 웃음이 많아지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딸이 이혼한 이후로 항상 자긴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며느리한테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남의 집 귀한 딸 못 살게 구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면서요. 그렇게 딸은 직장을 다니며 잘 지내게 되었고 어느새 나이를 먹은 전 직장을 은퇴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경비원으로 일하다 보니 가끔씩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민분들이 잘해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가끔씩 주민분들께서 간식이나 과일 같은 걸 저한테 갖다 주실 때도 있었어요. 아저씨, 추운데 고생 많으시죠? 이거 제가 유 앞에서 붕어빵 산 건데 출출할 때 좀 드셔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네요. 어린아이들도 지나가면서 저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새싹처럼 귀여운 애들을 볼 때마다 제 기분도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은퇴 후에 경비원 일을 시작한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제2의 삶을 살아가며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덧 나이가 30대 중후반이 된 저희 아들이 언젠가부터 자꾸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도 자꾸 피식피식 웃고 집에서도 자꾸 누구랑 계속 연락을 하는 것 같길래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종구가 너 요즘에 뭐 좋은 일 있니? 요즘 따라 입이 아주 귀에 걸려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기분이 좋아 보이길래 몇 번 더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아들이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저 요즘에 만나는 여자 있거든요.
진짜 착하고 천사 같은 여자라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아유, 그럼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어떤 여잔지 너무 궁금한데 시간 날 때 한번 집으로 데려와 봐라. 제가 그 말을 하고 며칠이 지난 후 아들이 정말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를 집에 데려오게 되었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보다 3살 어린 여자였는데 생긴 것도 되게 참하고 애교 있는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즐겁게 얘기를 나눴는데 식사를 마친 후에 아들의 여자친구가 진지한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사실 제가 오빠에 비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오빠랑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 아버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 사실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7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살았거든요. 뭐? 7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살았다고? 네. 20살 돼서 고아원에서 나온 후엔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돼서 아르바이트를 닥치는 대로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혼자다 보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족도 없이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다 보니까 절 만만하게 보고 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대 때 모아놓은 돈도 지인한테 사기당해서 지금 돈도 별로 없어요. 혼자 원룸에 살면서 직장 다니곤 있는데 제 나이 또래 다른 여자들에 비해선 진짜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오빠 여자친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족도 없이 그동안 얼마나 쓸쓸했을까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묵묵히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이 사람 가족도 없고 가진 건 없지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같이 길을 걸어갈 때도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절대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고요. 누가 담배꽁초라도 길가에 버리면 그걸 다 주워서 가지고 다니다가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본인도 직장 생활하느라 피곤할 텐데 맨날 절 먼저 챙겨주더라고요. 저 솔직히 여태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이렇게 착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고아라고 편견 가지지 마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은 혹시라도 저와 아내가 반대할까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절대 반대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들이 저렇게까지 좋다고 하는데 고아인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아내도 저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내랑 상의 후 아들이랑 아들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너희만 좋다고 하면 당연히 결혼시킬 생각이다. 고아라서 가족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가 가족이 되어주면 되는 거고,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앞으로 둘이 벌면서 모아나가면 되는 거지 않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둘이 예쁘게 만나면서 결혼 준비도 차근차근 시작하렴. 고맙습니다, 아버님.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앞으로 오빠랑 결혼하고 나면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남부럽지 않은 정말 예쁜 며느리가 될 거예요. 그 후로 예비 며느린 저희 집에 자주 와서 정말 딸처럼 살갑게 굴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음식을 할 때도 옆에 꼭 붙어가지고선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이렇게 조물조물 묻히면 되는 거예요? 나물은 원래 손맛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해도 어머님 같은 손맛이 나올진 모르겠어요. 원래 요리 실력은 하다 보면 느는 거야. 그래도 넌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금방 잘하게 될 거다. 그런데 한 번은 예비 며느리가 저희 아내 옆에서 같이 음식을 하다가 실수로 콩나물국에 소금을 많이 넣어버린 거예요. 한 번 맛을 보더니 너무 짜다고 느껴졌는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어떡하죠? 제가 국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저 어머님 옆에서 실수 안 하고 싶었는데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아유, 음식 하다가 실수 좀 할 수 있는 거지 왜 그래? 국이 짜면 물을 더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눈물까지 보일 필요 없어. 누가 보면 내가 널 무섭게 혼내고 있는 줄 알겠다. 그래도 제가 실수하는 바람에 어머님이 저 미워하실까 봐 무섭단 말이에요. 이제야 가족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 제 실수 때문에 다시 혼자가 될까 봐 저도 모르게 울컥했나 봐요. 예비 며느린 부모한테 버림받았던 트라우마 때문인지 저희 앞에서 실수하는 걸 극도로 무서워하더군요. 저와 아내는 그런 예비 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워서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예비 며느리가 저희 가족들 옷을 하나씩 선물로 사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예비 며느리가 사온 티셔츠를 받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와, 이거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새언니, 앞으로 오빠랑만 잘 지내지 말고 저랑도 친하게 지내요. 나중에 우리끼리 쇼핑도 가고 커피도 마시러 가면 좋잖아요. 정말 그래도 돼요? 저 진짜로 아가씨랑 그렇게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제 가족 될 건데 당연히 친하게 지내야죠. 고마워요, 아가씨. 저 아가씨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저 사실 고아원에 있을 때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나 언니들이 저한테 못 사게 굴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늘 주눅 들어 사느라 친구 만들기도 힘들었는데 아가씨가 이렇게 먼저 친하게 지내자고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예비 며느린 참 마음도 여리고 정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예비 며느리 아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간 적이 있었는데 예비 며느리가 엄마 아빠랑 같이 놀러 온 어린애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저는요, 결혼하면 꼭 애를 많이 낳을 거예요. 제가 엄마의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아봐서 제 자식들한텐 엄마의 사랑을 넘치게 주고 싶거든요. 최대한 많이 낳아서 남들보다 2배, 3배로 더 많이 사랑해 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예비 며느리가 참 예쁘게 보였습니다. 저희 아들 짝으로서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비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와선 저랑 아내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저 오빠랑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 따로 안 구하고 그냥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 안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 없이 살아서 가족들끼리 북적북적하게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나도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얼마든지 찬성이다. 감사해요, 아버님.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 저 오빠랑 그냥 결혼식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면 안 될까요? 어차피 결혼식 할 때 혼주석에 앉을 사람도 없고 초대할 사람도 없어서요. 그냥 가족끼리 식사 한번 하는 걸로 결혼식을 대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비 며느리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린 지금 사는 월세집 만기일이 아직 남았으니 만기가 되면 그때 저희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의 월세집 만기가 한 달가량 남았을 때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취직을 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보고 있다곤 하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안 그래도 저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실직까지 하는 바람에 정말 면목이 없네요. 몇 군데 면접을 보긴 했는데 곧 결혼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임신하고 금방 그만둘까봐 못 뽑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취직이 안 되는 게 네 탓도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너 혹시 직장 다니는 거 말고 다른 거 해보고 싶은 건 없니? 아니 왜? 꼭 직장을 안 다녀도 장사 같은 거 해봐도 되는 거잖아. 저는 예비 며느리가 하도 힘들어하길래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며느리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겨우 입을 열더라고요. 사실 해보고 싶은 게 있긴 한데 그냥 동네 작은 카페 하나 차리고 싶긴 했거든요. 그거라면 나중에 애 낳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가지고 한번 차려보려고요. 아이, 어느 세월에 돈을 모으려고? 그냥 내가 작게 하나 차려줄 테니까 거기서 한번 해보렴.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인데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단다. 네? 카페를 차려주신다고요? 아유, 아니에요. 정 하고 싶으면 나중에 제 힘으로 돈 벌어서 차릴게요. 해준다고 하면 덥석 받을 법도 한데 예비 며느린 끝까지 괜찮다고 거절을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더 예뻐 보여서 그러지 말고 그냥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예비 며느리가 고맙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정말 저희 아들 말대로 천사같이 심성이 착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며느리의 월세집이 만기가 되고 아들의 결혼식을 대신해서 가족끼리 맛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을 저희 아들이 결혼한 날로 삼기로 했어요. 그렇게 며느린 저희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싹싹한지 집안일은 자기한테 맡겨주라며 모든 걸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찬도 저희 아내가 하기 전에 먼저 다 해놓고 구석구석 박박 닦으면서 청소도 진짜 열심히 하더군요. 게다가 저희 아내랑도 정말 엄마랑 딸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제 아내와 팔짱 끼고 마트도 가고 둘이 TV를 보면서 도란도란 수다를 떠는 게 너무 정겨워 보이더군요. 이야, 당신 딸 하나 더 생겨서 좋겠어. 어쩜 우리 희진이보다도 며느리랑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네. 희진이 따로 살지만 우리 며느리 나랑 이렇게 꼭 붙어서 같이 살잖아. 그리고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딸은 아니지만 말도 너무 잘 통하고 같이 대화하면 정말 즐겁다니까. 세아가, 너도 그렇지 않니? 너도 나랑 있으면 재밌지? 그럼요. 당연히 재밌죠. 전 이렇게 엄마랑 도란도란 수다 떠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엄마가 된 것 같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머님, 저 그냥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참에 제가 그냥 강시로 개명이라도 해버릴까요? 며느리의 그 말에 저와 아내 모두 깔깔 웃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저희 아들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밥도 예전보다 잘 먹고 활기가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저 요즘에 매일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거 아세요? 원래 우리 가족끼리만 있었을 때도 좋았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자꾸 빨리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집에 오면 이 사람이랑 어머니랑 같이 깔깔 웃으면서 수다 떠는 것도 보기 너무 좋고 뭔가 집안에 따뜻한 온기가 더 많이 도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해요. 저 결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역시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안에 행복을 가져다 준 며느리를 위해 부동산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게를 알아봤어요. 최대한 좋은 곳으로 해주고 싶어서 금방 결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계속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지 3주 정도 되었을 때 행복이 산산조각 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평소처럼 경비원일을 마치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쯤 갑자기 익숙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며느리였습니다. 세상에, 저희 며느리가 신발이 다 벗겨진 채로 어떤 남자한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더라고요.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말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전 너무 놀라서 며느리한테 달려갔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절 보더니 크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버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이 자꾸 절 쫓아와요. 제발 저 사람 좀 못 오게 해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웬 괴한이 며느리를 쫓아다니는 줄 알고
몸을 날려 그 남자를 막아섰습니다. 젊은 남자라서 저보다 힘이 셌지만 그 남자의 두 팔을 꽉 잡고 최대한 버텼어요. 세아가,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넌 얼른 집으로 들어가렴. 여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얼른 도망가. 그러자 며느린 허겁지겁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전 한참 동안이나 그 남자 몸싸움을 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우리 며느리를 무섭게 쫓아다니고 있냐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남자가 갑자기 제 팔을 확 뿌리치더니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저기요, 저 여자 시아버지라고 하셨죠? 지금 그쪽도 저 여자한테 속고 계신 거니까 저 여자 편 들지 마세요. 저 여자가 그쪽 집안도 다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며느리가 저희 집안을 속이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속는 셈 치고 그 남자랑 같이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저한테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해주더군요. 사실 저 아까 그 여자랑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저 여자 진짜 무서운 여자예요.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다 등쳐먹고 도망간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며느리가 그쪽이랑 결혼을 했었다고요? 그리고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등쳐먹었다는 얘긴 도대체 뭐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저 여자가 고아 출신에다가 워낙에 마음이 여려서 전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까지 결혼하고 엄청 잘해줬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 여자를 딸처럼 생각했었고 저도 제 간까지 빼다 줄 수 있을 만큼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해줬었다고요. 근데 저 여자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차려주신 가게도 마음대로 팔아버리고 제 돈까지 갖고 잠적해버렸어요. 저랑 1년간이나 부부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희 가족한테 뒤통수를 치고 날라버렸다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천사 같은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곤 전혀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남자의 표정을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다닌 세월이 무려 2년입니다. 경찰에다가 신고도 했는데 어찌나 주거지를 자주 바꾸고 신분 세탁을 자주 하는지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뒷조사를 하다가 그 여자가 결혼해서 이 동네에 산다는 걸 알게 돼서 제가 그 여자 잡으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어디 마트라도 가려고 했는지 집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여자를 쫓아갔던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 한 얘기가 전부 다 사실인가요? 혹시 다른 사람이랑 헷갈리신 건 아니고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1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던 여잔데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믿겠으면 저 여자한테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만약에 물어봤는데도 발뺌하면 그땐 제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남잔 그렇게 말하더니 저한테 연락처를 주더군요. 저는 너무 충격이 컸지만 그래도 이 사람 말만 100% 믿을 수는 없으니 며느리한테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며느리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아가, 내가 그놈 멀리 떼어놓고 돌아오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 그런데 그놈은 도대체 누구길래 널 그렇게 쫓아가고 있었던 거니? 그러자 며느리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사실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이 절 혼자 좋아해서 계속 쫓아다녔어요. 제가 싫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저 아니면 안 된다면서 하루에도 전화 수십 통씩 하고 저희 집까지 찾아왔던 사람이라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때 경찰에 접근금지 명령 신청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직장도 옮기고 이사도 가서 잠잠했었는데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놈이 널 예전부터 따라다니던 사람이었다고? 네, 저 그 사람 때문에 한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젠 해방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 사는 집까지 알아냈으니 어떡해요? 저 사람 무서워서 앞으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하자 밖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던 저희 아내랑 아들도 엄청 놀라더군요. 아니, 밖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런 무서운 놈이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와서 우리 며느리를 쫓아다녔다고? 여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내가 진작에 그놈 찾아가서 죽사발을 내줬을 거 아니야. 한동안 안 찾아오길래 이제 다 끝난 줄 알고 얘기 안 했지. 나도 그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나타날 줄은 몰랐단 말이야. 전 아까 그 남자와 180도 다른 얘기를 하는 며느리를 보고 왠지 모르게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평소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 안쓰럽게 보였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내 보고 일단 며느리를 좀 진정시키라고 한 후 아들만 밖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남자한테 들었던 얘기를 아들한테 싹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너무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아버지,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그 남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 정 못 믿겠으면 확실한 증거까지 보여준단다.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땐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것 같진 않아. 말도 안 돼. 전 진짜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저 만나기 전에 결혼을 했었는 줄도 몰랐고 그렇게 남의 집 재산을 빼돌리고 도망간 사람인 줄은 더더욱 몰랐어요. 제 눈엔 한없이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이제 다음 주쯤에 그 여자랑 혼인신고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충격을 크게 받은 아들을 겨우 진정시킨 후 집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는 아무것도 내색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했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샌 후 다음 날 그 남자한테 연락해서 아들이랑 저랑 셋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자세히 얘기를 해준다길래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 남자와의 대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두 분 다 충격이 크실 거 잘 압니다. 저도 그 여자한테 받은 배신감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컸으니까요. 저요, 그 여자가 고아로 쓸쓸히 자란 것도 마음이 쓰이고 성격도 너무 착한 것 같길래 마음이 가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 여자가 안쓰러워서 집안일도 하나도 안 시키고 공주 대접해줬어요. 그 여자가 외롭게 자라서 혼자 밥 먹는 것도 싫다고 하길래 집 근처에서 식당을 하시는 저희 어머니가 점심시간마다 식당으로 불러서 밥도 차려주셨다고요. 그러자 저희 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얼굴로 이렇게 묻더군요. 지금 그 말 전부 다 사실인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화목하게 잘 사셨던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여자가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그거야 저도 모르죠. 워낙에 애교도 많고 싹싹하게 굴길래 저도 믿고 월급 통장을 맡겼거든요. 돈도 아껴서 쓰는 것 같아서 안심했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애를 그렇게 좋아한다던 여자가 임신도 안 하려고 하고 저와 혼인신고도 자꾸 핑계를 대면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그 여자가 저희 부모님이 차려주신 가게도 팔아버리고 8천만 원이 들어있는 제 통장도 그대로 들고 날랐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는 줄 아세요? 그 이후로 그 여자 잡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시냐고요. 그 남잔 울분을 토하면서 휴대폰을 꺼내 저와 아들한테 증거까지 다 보여주더군요. 그 안에는 그 남자가 며느리랑 찍은 결혼 사진도 있었고 그 남자의 부모님이 차려주신 가게에서 가족끼리 다 같이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게다가 며느리와 결혼 생활할 때 나눴던 문자 내용까지 다 숨김없이 보여주더군요. 그걸 보고 저랑 아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얘기를 마친 후 저와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집에 가자마자 며느리한테 잠깐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저한테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나보단 네가 우리한테 할 얘기가 있겠지. 너 이걸 듣고도 계속 거짓말하는지 한번 보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아까 그 남자와 했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틀어버렸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그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하더군요.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지금 우리 가족 전부 다 홀라당 속인 거잖아. 너 설마 네 전 남편 가족한테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족한테서도 돈 뜯어내고 도망갈 생각이었니? 그래서 우리 앞에서 맨날 불쌍한 척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거 정말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도대체 뭔데? 너 내가 너한테 카페 차려준다고 하니까 속으로 아주 쾌재를 불렀겠다. 너 이전 시부모님 해주신 가게 팔아서 도망간 것처럼 내가 해주는 카페도 똑같이 하려고 했겠네. 내 말이 틀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린 바들바들 떨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버님, 저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집안 사람들한테 먼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고아라고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쪽에서 먼저 해준 거라고요. 그리고 저 그 남자랑 혼인신고도 안 해서 법적으로 미혼이 맞아요. 서류상으로 깨끗하니까 사실상 그렇게 속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자 이번엔 저희 아들이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랑 결혼 생활을 1년간 했다면서 혼인신고만 안 했으면 그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거야? 너 나한테 결혼했던 것도 숨기고 네 그 더러운 본성까지 숨긴 거잖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시댁 식구들 돈까지 홀라당 훔쳐간 도둑 주제. 어떻게 뻔뻔하게 가면까지 쓰고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물론 그 집안 식구들이 나한테 잘해줬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걸 어떡해. 그런데 그냥 나오기엔 내가 1년 동안 시댁에서 살았던 게 억울하니까 보상 차원에서 그 돈을 가져온 것뿐이야. 처음부터 돈 뺏어가려고 작정하고 그랬던 거 아니라고. 며느린 계속 변명을 했지만 저희 가족 중에 그 말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순하던 저희 아내도 며느리의 목덜미를 잡고 현관으로 아주 내동댕이를 치더군요. 야, 너 이제 보니 아주 악마 같은 애였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무서운 놈한테 쫓겨다녔다길래 안쓰러워했는데 이제 보니까 진짜 무서운 인간은 바로 너였네. 너 같은 건 아주 쓰레기 소각장에 처박아야 돼. 너같이 악취 나는 애는 우리 집에 발들일 자격도 없다고. 어머님, 어머니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 여기서 나가면 갈 데 없는 거 아시잖아요. 갈 데가 없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여태까지 우리가 너한테 잘해줬던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 어디서 안쓰럽다고 받아줬더니 우리 가족 뒤통수를 칠 생각을 해. 너 당장 여기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며느린 집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밖엔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며느리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한테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라고 미리 말해놨거든요. 얘기를 듣기론 경찰이 며느리한테 계속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도 계속 무시하니까 지명 수배까지 내려진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남자가 경찰까지 불러서 며느린 저희 집에서 쫓겨나자마자 바로 경찰한테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단 말이야. 며느리가 그렇게 발악을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남자가 한마디 하더군요. 야, 이지선. 너 우리 집안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언제까지 도망 다닐 수 있을 줄 알았어? 너한테 이제 남은 건 콩밥 먹는 일뿐이야. 알어? 그렇게 제 며느리였던 여잔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어 결국 철창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저희 아들이 그 여자랑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몰랐다면 저희 아들이 평생 범죄자랑 살 뻔한 거죠. 아니면 그 남자처럼 저희 가족도 뒤통수를 맞고 재산을 뜯겼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모든 게 해결된 후 전 그 남자한테 다시 연락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보답이라도 하고 싶어서 돈 봉투를 내밀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날 퇴근길에 우연히 그쪽을 발견하고 그쪽 분이 그 모든 사실 얘기해주지 않으셨다면 저희 가족은 계속 속고 살면서 엄청난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감사의 표시로 이 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그동안 엄청 힘드셨을 텐데 이거라도 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전 그냥 그 여자가 또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산다고 하길래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 말씀드렸던 것뿐이에요. 그 여자 때문에 저희 가족이 풍비박산 났는데 또 다른 가족이 똑같은 피해를 입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전 누구한테 보상받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여자를 잡아서 벌을 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도로 가져가십시오. 제가 계속 봉투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 남잔 끝까지 거절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결국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 가더라고요.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남자의 뒷모습이 정말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여자 하나 때문에 돈도 잃고 가족 모두가 큰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물론 그 남자처럼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건 아니지만 저희 가족 역시 충격이 크긴 했습니다. 특히 저희 아들이 한동안 엄청 힘들어했어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회사에도 잘 못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아내랑 딸이 아들을 많이 위로해줬어요. 종구가 이제 그 애는 있고 앞으로 너만 생각하면서 살아. 너 정도면 충분히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간도 너무 아깝지 않니? 그래 오빠. 그냥 운 나쁘게 똥 밟았다고 생각해. 나도 솔직히 엄마한테 그 얘기 듣고 나서 진짜 미친 듯이 화가 났었는데 내가 화를 내봤자 그냥 나만 손해인 것 같더라고. 어차피 그 여잔 감방에 들어갔는데 우리 가족이 계속 그 여자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 그렇게 한동안 힘들어했던 저희 아들은 가족들의 응원 덕분에 점점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0개월이 지나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들이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들이 퇴근길에 오랜만에 족발을 사왔더라고요. 오랜만에 소주나 한잔 하자길래 족발을 뜯으면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아들이 기분 좋은 얼굴로 이러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저 이번에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잘 끝나서 상사분들한테 칭찬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 솔직히 그 여자 때문에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회사 다니기도 힘들었는데 이젠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나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마 이번 프로젝트 잘 끝나서 고가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거 참 잘 됐구나. 역시 우리 아들 뭐든지 잘할 줄 알았어.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오랜만에 가족끼리 1박 2일로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와 아내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저희 딸도 엄청 좋아하더군요. 오빠, 그럼 오빠가 숙박비 결제해. 밥값은 내가 다 쏠게. 비싼 것도 상관없으니까 가서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오자. 아유, 그건 안 되지. 원래 그런 건 아빠가 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재밌게 놀 생각만 해라. 이 아빠가 아직도 경비원하면서 돈 벌고 있는데 자식들한테 돈 부담시키면 안 되지. 에이, 아빠. 저랑 오빠도 돈 잘 벌거든요. 아빠가 지금 버는 돈은 그냥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자식들 다 컸는데 이럴 땐 자식들 돈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들, 딸이 잔뜩 들떠선 어디로 여행 갈지를 정하는데 서로 여기가 더 좋다고 하면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한순간 무너질 뻔했던 저희 가족의 행복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또 하나 변화가 생긴 게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저희 아내가 제 도시락을 싸줬었는데 최근 들어 반찬 가지수도 늘어나고 도시락을 더 정성스럽게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우리 애들을 보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더라고.
그런데 당신은 평생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좋은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고마운 당신한테 내가 도시락이라도 더 맛있게 싸주고 싶었어. 아유, 가족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건 당신도 마찬가지지. 당신도 수선집 하면서 우리 애들을 정말 열심히 키웠잖아. 나도 당신처럼 착하고 가정적인 아내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지금처럼 사이좋게 지내자고. 알았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비록 저희 애들은 못돼 먹은 배우자를 만나 인생을 망칠 뻔했지만 그래도 각자 그 인간들한테서 벗어나 잘 살고 있으니 정말 다행인 것 같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선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다고 하니까 저희 애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전까진 굳이 결혼하라는 얘기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부모 욕심에 섣불리 결혼을 부추겼다가 또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순한 양의 탈을 쓰고 저희 가족의 뒤통수를 치려고 했던 전 며느린 지금도 감방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고아 출신들은 다 불쌍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깨닫게 되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고아라는 걸 이용해서 불쌍한 척하고 동정심을 이끌어내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도둑질은 거짓말에서 시작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못된 꾀로 남을 속이다 보면 결국 도둑질까지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저희 전 며느리가 정말로 저희 아들이랑 잘 살고 싶어서 과거를 숨기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런 끔찍한 과거를 숨겼다는 것 자체도 잘못이고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 결국 전 남편 가족한테 했던 것처럼 저희 가족한테도 뒤통수를 치고 돈을 뜯어갔을지도 모르겠네요. 애초에 그런 여자랑은 가족의 연을 안 맺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속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뒷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믿지 마시고 조금은 경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엔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이 정말 많으니까요. 그럼 전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속이 정말 시원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